네, 이번 시간에는 상수 관료 시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획도수량인데요. 계획도수량은 계획치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계획치수량은 계획일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국 계획도수량도 계획일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계획송수량도 계획일일 최대 급수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어떤 과정들은 전부 다 계획일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수나 송수 방식과 노선의 선정인데요. 먼저 자연유화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펌프 압송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유화식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펌프 압송식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자연유화식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별표 한 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겠는데요. 이거는 도수와 송수가 안전하고 확실하고요. 유지관리도 용이하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요. 그러므로 경제적이겠죠. 그 수로가 길어지면 건설비가 많이 소요는 되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이라는 얘기고요. 수온의 위치가 높은 것이 좋겠죠. 도수로 길이가 길 때 훨씬 더 좋고요. 양수장치에 따른 동력비가 없잖아요. 펌프 같은 거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정전이 됐다 해도 단수가 될 염려가 없죠. 쓰질 않으니까 전기를. 그다음 운전위원의 인건비도 감소할 것이고 필요 없기 때문에 대신 수압이라든지 수량의 조절은 어렵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 펌프 압송식이 있는데, 펌프 압송식은 장단점이 그 자연유화식과는 정반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리기 때문에 지하수를 할 때는 적당하겠죠. 지하수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수송수 방식의 적용인데요. 이것도 별표 한 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겠는데,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자연유화식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좋고, 펌프 압송식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압송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자, 도수 및 송수 관련 노선 선정할 때 유의사항인데요. 이것도 가끔 어쨌든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다 당연하고 좋은 말만 있어요. 최소 저항해야 되죠. 가급적 단거리가 좋겠죠. 이상 수업 안 받아야 되죠. 급격한 굴곡은 피해야 되겠죠. 공사비도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높을 때는 감압에 적합적으로 설계해라. 손실수가 최소해야 되는 게 좋겠고요. 그죠? 그럼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은 개수로 노선 선정은 관수로에 비해 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관수로는 꽉 쌓아져 있기 때문에 오염 걱정이 없어요. 근데 개수로는 위에 뚜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수로 노선 중에 역사의 표력 교환, 터널이 필요할 때가 많아져서 관수로 일부 혼용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양수 연장이 길어지면 관료의 안전위해서 안전밸브라든지 조합수조, 역치밸브 등 이런 어떤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보면 좋은 말들이 있죠. 그죠? 자, 관로의 종류는 개수로와 간수로가 있는데, 개수로는 이렇게 자유수면이 있어요. 자유수면은 뭐냐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면이 자유수면, 대기하고 접하는 면이죠. 이렇게 자유수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흐름을 지배하는 요소는 자연히 흘러가는 중력이라든지 관성력에 의해서 흐름을 지배받게 되는데, 관수로 같은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수면이 없어요. 꽉 차 있으니까 뭘 흘러가냐면 압력에 의해서 흘러가면 됩니다. 그래서 관선의 흐름을 지배하는 요소는 점성력과 두 단면의 압력차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관의 평균 유속인데요. 도송수 간의 평균 유속 최대 한도입니다. 도수나 송수 간 둘 다 동일한데요. 이것도 별표 한 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관은 3이고요. 모르타르 라이닝 실드 도장은 5고요. 강철, 주철, 경질, 염화 비닐은 6입니다.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도수 간의 평균 유속이 최소 한도인데요. 수치도잖아요. 그러니까 취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게 도수기 때문에 하천에 모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온수를 수정할 때 이 모래 입자의 침전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3m/s 이상으로 흐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송수관은요, 수치도 정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게 송수관이기 때문에 모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 유속은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흘러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로와 수리에서요. 자, 개수로서 만대기 공식. 이 공식은 그 수리학에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가끔 나오고 있고요. 이미 암기가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묻은 물고기 모양의 공식이 바로 커터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수로에서 평균 유속인데요. 하젠 윌리엄스 유속 공식이도 이건 관수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식인데요. 이거는 수리학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고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상하수에서 이게 별표 2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수론의 수도 손실도 당시 위치에 맞춰서 공식으로 해서 HL은 FD분의 1 이지를 V제곱. 이거는 수리학에서도 시험 잘 나왔죠? 여기서도 별표 2개 정도의 출제 비율은 보이고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실수도 입구 손실수도, 출구 손실수도, 관마찰 손실수도 이 세 가지 있죠? 이것도 수리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서 좀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별표 1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개수인데요. 이것도 수리학에서 암기를 다 이미 됐을 겁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유입 손실 개수는 0.5, 유출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관마찰 손실 개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D분의 L가 직경분의 길이가요. 3,000보다 크면 굉장히 L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잖아요. 장관. 이때는 관마찰 수두만 고려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유석 공식들이 있죠. 이것도 앞에 다 나왔던 거죠. 만닝, 세이지 공식, 수리학을 배웠죠. 아까 물고기 같이 생긴 거, 커터 공식. 그 다음에 이런 공식도 있고요. 하젠 윌리엄식 공식도 있고, 이거 앞에 다 언급됐던 공식들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연관 보호입니다. 이거는, 수압에 의해서 이 곡선부가,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이 곡선부에서, 이 곡선부에서 이 외양력에 저항하는 크기인데요.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라겠고요. 부속 설비입니다. 관솔의 부속 설비인데요.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별표 1개 정도 출제비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산업기사 쪽에 오히려 기사보다 더 시험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 밸브는 물을 제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단수량이나 통수량을 조절하는 장치고요. 공기 밸브는 관내에 공기가 있으면 공동 현상으로 인하여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관내 공기를 자동적으로 배제토록 흡입하는 시설을 공기 밸브라고요. 역지 밸브는 말 그대로 물의 역류를 방지한다 해서 역지 밸브가 되겠습니다. 안전 밸브는 안전을 취하는데 뭘로부터? 이상수업으로부터. 즉 관선의 이상수업이 발생했을 때 이 관의 파열을 막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물을 배출하다는 데서 관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밸브가 바로 뭐다? 안전 밸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베슬러지 밸브가 있는데 이토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로 내에 퇴적하기는 찌꺼기도 배출하고요. 유지 관리 위해서 관내를 청소하거나 정체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관내 오목부에 설치하는 걸 바로 베슬러지 밸브, 이토 밸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압등은 별표 한 2개 정도의 출제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로가 분기 갈라지거나 합류, 만나는 것 또는 관수로로 변하는 것. 개수로가 관수랑 혼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관수로로 변하는 것. 이런 것들에 접합적으로 설치하는데요. 왜 그때 설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수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주로 이 관로에 수압을 조절할 목적으로 이게 주 목적입니다. 설치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접합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 어떻게 보면 우물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매놀은요 내부를 점검하거나 보수 청소하기 위해서 100에서 500m 간격으로 네모난 큰 박스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놀이라고 합니다. 자, 상수도 간의 접합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7년 전에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왔지만 요즘은 거의 잘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기는 소켓 접합, 고무링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칼라 접합이라 한다. 그 다음에 고무링과 볼트를 활용해서 하는 걸 메커니컬 접합, 그 다음에 플랜지와 볼트를 사용하는 거를 플랜지 접합, 그 외에도 이제 타이틴 접합이라든지 내면 접합이 있습니다. 다음 배수 계획인데요. 자, 계획 배수량은 평상시에는 계획 시간 최대 급수량 기준하는데 화재 시에는요. 계획 일일 최대 급수량에 1시간당 수량에다가 소화 용수량을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배수지는 수치도 정성 배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된 물을 저장을 해놨다가 배수량을 시간적 변화를 조절하는 거죠. 그걸 배수지. 그러니까 물을 모아놨다가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는 많이 쓰게 해주고 또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시간에는 물을 모으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수지의 위치는 될 수 있으면 배수구역 중앙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렇게 조절이 쉽게 될 것이고요. 50에서 60m의 수두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배수지의 높이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간혹 물어보는데요. 배수 방식은 자연유화식이 좋겠죠. 그러니까 높아야 되죠. 그리고
관 끝쪽에서 관말에서 최소 1.5기압, 즉 수도로 따지면 15m의 동수압을 갖도록 높이를 정해야 된다. 이거 잘 물어보면 이거 단위라면 또 150kPa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약. 그죠? 이것도 한 번씩 물어보니까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주차가 현저하거나 지역이 넓을 때는 고지역과 중지역을 두세 개 급속으로 나누어서요. 그 각 구역마다 배수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감압 밸브라든지 증압 밸브를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수지의 구조와 영향인데요. 자, 배수지의 구조는 충분한 내구성과 수밀성을 갖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배수지의 유효 용량도 자, 1일 최대 급수량의 8시간에서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요. 적어도 6시간분은 돼야 될 것 같고요. 배수지 유효 수심은 고수와 조수의 간격을 말하는 것인데 3에서 6m를 표준하고 있고요. 배수지의 여의고도 뭐 30cm 이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다지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수관의 배치인데요. 이거는 격자식, 즉 망목식인데요. 이거는 별표 한 2개 정도의 출제비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격자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물망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정체하지 않고 서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럼 만약 여기 고장이 났다 해도 여기와 여기만 잠궈버리면 나머지 다 유통이 되죠. 그래서 대상 지역이 단수의 대상 지역이 좁아지는 경우요. 또 여기서 화재가 났다 해도 물이 전부 다 이렇게 유동해서 쓰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사용량 변화에 대처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다만 단점은 관망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거가 복잡하게 이렇게 꾸적꾸적 이렇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수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수지상식이 있어요. 자, 수지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운데 큰 관이 있고요. 이렇게 지선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데 수지상은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수지상이라고 해요. 장점으로 보면 관망의 수리계산이 간다니까 격자식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격자식의 단점이 수지상의 장점이 되고요. 격자식의 장점이 수지상의 단점이 된다고 보시는데 관망 수리이 간단하고요. 제수 밸브가 적게 설치되죠. 몇 군데 안 하면 되죠. 시공이 쉬워요. 근데 단점은 얘가 물이 부족하다 해서 보완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끝부분에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죠. 그죠? 수지가 악화되는 거고요. 또 간격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매설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봤을 땐 또 비경제적이 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수지상식도 별표 1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배수 관망의 해석입니다. 자, 등치관법인데요. 이것은 수지상식 계산을 해야 되고요. 격자식에서 쓴다면 예비계산용으로만 활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L2는 L1은 곱하기 D2분의 D1 4.87승, Q1은 Q2의 곱하기 L1분의 L2의 0.54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푸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별표 1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드 크로스법 또는 반복 근사 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자식 같은 관망이 복잡한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가정이 있어야 되죠.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 분기점이나 합류점에 유입하는 수량은 그 점에서 정지하지 않고 전부 다 유출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각 폐압관에 있어서의 관로의 손실 수대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마찰 위의 손실은 무시하겠다. 자, 요것이 별표 1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또 관심을 좀 잘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수관 배설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항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 치수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반면에 출제는 그다지 많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공부하시다가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걸 암기하셔도 좋은데 나는 좀 벅차다 싶으면 그다지 많은 출제는 안 되니까 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급수 개혁입니다. 자, 급수 방식은 직결식을 사용할 때는요, 바로 연결을 하는 거니까 최소 동수압으로서 1.5기압에서 4기압은 확보가 가능할 때 직결식 급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탱크식 급수 방식인데요. 오늘 별표 1개 정도 출제를 보겠습니다. 예전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탱크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의 수압이 낮아서 직접 급수가 불가능할 때는요, 일단 사용을 하고요. 또 일시에 많은 수량을 쓴다거나
또 항상 일정한 수량으로 맞추고자 할 때 미리 물을 좀 받아놔야 되겠죠. 그때 이제 탱크식 급수 방식을 쓰는 거고요. 자, 급수관이 고장났다거나 단수가 됐더라도 임시적으로 탱크에 있는 물을 활용해서 급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또 배수관의 수압이 과다해서 급수 장치에 고장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경우에도 탱크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고장났다 하더라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급수시설인데요. 자, 급수관의 마찰 손실 수도입니다. 그래서 직경이 50mm 이하의 급수관일 때는 마찰 손실 수도를 웨스턴식으로 구하고요. 직경이 80mm 이상의 급수관일 때는 성수 배수관의 경우에 준하는데 이때는 마찰 수도를 다르시 위시비치 공식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스턴 공식은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르시 위시비치 공식도 이러한 공식이 이것도 이제 많이 보던 공식이잖아요. 그쵸? 그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급수관의 종류인데요. 급수관의 종류는 주철관, 그 다음에 경질염합인 PVC관, 아연도 관관, 폴리에틸렌관, 동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연결인데요. 자,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에, 네? 이게 먹는 물에 공업용 수도 등 먹지 못하는 물이 서로 연결된 걸 교차 연결이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압력이 저하됐다거나 또는 진공 발생 등으로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 정의가 별도 한 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숙지를 하시고요. 그다음 교차 연결의 방지 대책인데요. 그죠? 어떻게 교차 연결을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건데 수도관과 하수관을 같은 위치에 매설하지 않으면 되겠죠. 또 수도관의 진공 발생, 진공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진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 밸브를 부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연결관에 제수 밸브라든지 역지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시는 것도 방지 대책 일환이고요. 또 오염된 물의 입증을 상수관보다 낮게 설치해서 연결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급수 장치인데요. 자, 급수 장치용 기구의 구비 요건입니다. 이것도 뭐 부식이나 누수가 없이 경고해야 되고 위생상 무해야 되고 좋은 말만 계속 나와요. 정체수를 용이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해야 되고 손실 수도가 적고 과대한 수격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오수 등 역류가 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수 관로 시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